안녕하세요. 쉽고 간단하게 주식하자. 미국 지식은 훌륭하다. 미주대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어제 많이 올라서 오늘은 눌림 주고 가나보다 했는데 장 끝으로 가면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 치고 어제는 변동폭이 컸는데요. 초반에는 죽일 듯이 내리더니 장 후반에는 확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점 매수세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하락이 좀 과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요즘은 개미들이 똑똑해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개미들도 많은 정보로 인해 투자하는 방법과 멘탈이 조금씩 틀려져서 이번 하락 상황에서는 매수 기회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아진 듯 합니다. 그리고 버티세요. 괜찮습니다. 주위에서 같이 힘이 되어주는 사람도 많고요. 이 부분에서도 증시를 받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금리를 4번 올릴 것 같고 7월부터는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할 것 같다 하면서 영향을 준 부분이 있었죠. 골드만삭스의 말대로라면 긴축을 세게 하는 건데, 이러면 투자자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채권금리 많이 신경 쓰면서 주식하고 계시죠. 채권금리가 안 올라가면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10년물은 다행히도 더 오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증시를 볼 때 10년물을 같이 켜놓고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양적 긴축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연준이 양적 완화로 지금까지 매입하던 채권을 양적 긴축으로 다시 장에 파는 것이죠. 그렇게 양적 긴축을 하면 채권의 유통 물량이 급격하게 늘고 금리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양적 긴축은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연준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양적 완화를 시행했다가 2017년 말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8월까지 넘어오게 되는데요. 양적 긴축이 시행되는 시간표 안에 파월 의장이 2018년 2월에 취임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적 긴축의 상황을 겪어본 거죠.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양적 긴축을 하면 증시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차트를 보시면 하늘색이 페드가 보유한 미국 국채이고요. 검은색이 S&P 500 지수입니다. 양적 긴축으로는 S&P에 크게 영향을 주는 모습은 없는 듯 보이는 차트입니다. 과거에 양적 긴축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경제 흐름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경제가 따라와주는 가운데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은 증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파월 의장의 청문회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정책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금리 올리고 양적 긴축한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고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고 본 것은 공급망 문제가 이 정도까지 심각할지 몰랐다고 하면서 올해 중반으로 가면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3월에 테이퍼링은 종료하고 올해 금리를 올릴 것이 예상하는 부분인데, 양적 긴축을 언제 할 거냐에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히는 말을 안 해주었고 언젠가 하반기에는 시작할 거라고 하면서 몇 번에 더 회의를 하고 결정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이 갈 길이 멀다 라고 하면서 긴축은 연말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4분기가 될 수 있고요. 금리 인상은 3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예상보다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내려가고 10년물 국채금리도 내려가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저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제가 뭐라 할 건 아닌데, 임금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기분이 드는 시간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올랐네 하는 시간표가 또 온 것 같더라고요. 앞에서 타코 하나 사 먹으면 3불에서 4불 미치었는데, 그래도 4개 먹으면, 제가 4개 먹어야 배가 부르거든요. 하여튼 4개 먹으면 14불 정도 세금까지요. 근데 지금 세금까지 20불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파월 의장은 이런 상황을 아는 건지 임금 상승은 좋은 거고 아직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는데,
공급망 문제가 이 정도까지 심각해질 줄 몰랐다고 해서 이 부분만 인플레이션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공급망 문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소비자의 전가를 하기도 하지만 임금 상승도 소비자에게 전가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역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경우인데, 누구를 위한 임금 상승인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가는 길마다 사람 구하는 표지판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연봉이 작년에 비해 많이 못 올랐거나 상승이 없었던 사람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JP몰간에서는 오미크론과 금리 인상이 있더라도 증시는 올라갈 수 있고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술주가 하락하면 매수를 해야 한다고 했고요. 연준의 정책이 긴축으로 간다 해도 기업 이익을 낮출 수준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긍정적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하락으로 인한 이야기로는 이번 어닝 시즌에 약 22% 실적이 증가했을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4분기 연속 20% 이상의 실적 증가가 나타나니 과도하게 빠지면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많은 듯하다 했습니다. 테슬라는 골드만삭스에서 $1200로 상향했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주 현금이 많아서 금리 인상에도 걱정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마존 많이 올랐고요. 원유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요. 80불 위로 해서 81불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은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파이자에서는 3월에 오미크론 백신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고, 제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S&P 500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찍었다 생각해도 되겠다는 캔들이 어제 나왔고요. 이렇게 꼬리를 길게 만들면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음봉이라는 것, 그나마 괜찮은 건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추세선 밖으로 빠진 듯 했지만 다시 올리면서 추세선 안으로 복귀해 주었고요. S&P는 단기적으로 4664 부근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상승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나스닥도 무너질 뻔했지만 다시 박스 안으로 돌아온 상태라서 상승이 이어지려면 15700 부근 단기적으로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기관들이 개미들을 죽이는 방법 해서 QQQ 옵션 현황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중요한 부분 380, 어제 고가 380불 64전, 오늘 시가 379불 36전, 그리고 다들 380배에서 주가가 맴도는 것을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QQQ는 380 밑으로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확인하시면서 주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전체적 그림으로는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미 저의 차트상으로는 역 헤드앤숄더가 나왔었고, 그 패턴이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실망 매물이 나왔고 1000불 밑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출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추가 실망 매물 없이 상승해 주어야 고점을 뚫고 지나갈 확률이 높은데요. 다행히 오늘은 제가 중요 매물대라고 말씀드렸던 1045, 1050 부근으로 올라와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멘탈선은 매물대이기도 하면서 하락하더라도 금방 며칠 안으로 복귀해주는 부분이라서 멘탈을 잡을 수 있는 매물대입니다. 내일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매물대 자리 1045 부근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상승 힘이 빠지지 않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지금 증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려올 생각이 없고, 내리더라도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 기회로 보는 듯해서 전체적 증시를 보면 괜찮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CPI가 잘 나오게 돼서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면 금리 오르고 나스닥은 하락하는 분위기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크게 걱정할 부분으로 가지는 않을 듯 하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